안녕하세요. 국어생각학원 이평천 원장입니다. 저희 국어생각학원이 2021년 1월 1일부터 주식회사 평천교육 법인학원으로 새롭게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역시 대표이사를 맡게 됐고요. 2020년 올 한 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2월 1차 확산과 지난 8월 2차 확산 때 잘 견뎌낸 것처럼 이번 12월부터 시작되던 겨울 3차 확산 때도 우리는 잘 이겨내리라고 믿습니다. 학원에서도 방역에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아주 열렬한 학구열로 지금까지 잘 해왔던 것처럼 내년 한 해도 우리가 열심히 잘 이겨내리라고 믿습니다. 겨울방학을 앞두고 12월 달은 한창 설명회도 많이 하고요. 학부모님들, 학생들 학원에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즌인데 올해는 안타깝게도 설명회가 모든 설명회가 다 취소가 됐고요. 학원의 방역 3단계 조치로 인해서 저희가 온라인 비대면 실시간으로 하는 온라인 비대면 수업으로 모든 수업을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원생들뿐만 아니라 저희 국어생각학원에 새롭게 관심을 갖고 수업을 듣고자 하는 그런 대기생들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대기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한 끝에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대신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국어생각 설명회는 크게 일부의 입시생각, 2022학년도부터 변화하는 큰 수능을 비롯해서 입시제도에서 많이 바뀌거든요. 그러한 변화된 흐름들을 잡아주는 입시생각과 저희 국어생각에 오면 국어와 논술을 비롯해서 많은 과목들이 1년 동안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각 학년별로 연간 프로그램을 설명하는 국어생각으로 나눠져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저희가 제작을 했기 때문에 저희 많은 학생, 학부모님들 함께 참여해서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국어생각 겨울방학 온라인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등부 입시 생각 설명입니다. 저희 고등부 입시 설명회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먼저 2021학년도부터 2020년도부터 22학년도까지 대입 분석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설명회 여기저기 많이 다니셨 분들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핵심적인 부분만 찾아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정시에서 수능이 과목별로 어떠한 특성이 변화가 생기는지 이걸 설명을 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 내신 학종의 변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네 번째로는 논술이 축소되는 거, 그리고 적성고사 폐지된다는 내용의 이야기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고1, 2, 3 친구들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어떻게 지원하는지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도 많고요. 학부모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대학은 크게 수시 전형과 정시 전형으로 나눠지죠. 수시 전형은 교과 전형, 그리고 학생 종합 전형, 학종이라고 합니다. 논술 전형, 특기자 전형 이렇게 있는데요. 특기자 전형은 그 뽑는 인원이 굉장히 적죠. 소수이기 때문에 일단 열외로 하고 크게 보면 수시에서는 교과, 종합, 학종, 그리고 논술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시는 당연히 수능 점수로 가는 거겠죠. 2021학년도까지 대입 전형 비율을 살펴보면요. 거의 수시가 80%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정시는 20%밖에 안 뽑아. 이런 말씀도 많이 여기저기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1 때부터 내신, 학교 내신 대비에 더 많은 비중을 두죠. 그런데 여기에는 항상 통계 자료나 어떤 발표 자료를 교육부에서 하는 걸 보면요. 오류가 있어요. 그 오류들을 잘 끄집어서 챙길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죠. 여기 보시면 전국 평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전국에 있는 대학교들의 평균이에요. 저 지방대까지 다 합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방대까지 다 합친 정규 평균이 수시가 80%고 정시가 20%다 라는 얘기예요. 자, 이 통계 오류를 한번 저희가 서울 시내 15개 대학으로 한정시켜서 통계 자료를 다시 뽑아봤어요. 자, 서울 상위 15개 대학 평균으로 좁히게 되면 2021학년도까지도 수시가 70%입니다. 정시가 30%예요. 여기에 또 수시에서 교과나 학종에서 최저를 못 맞춘 친구들 있죠. 그런 인원은 정시에서 충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시 비중은 30%보다 살짝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서울 상위 15개 대학 평균과 전국 대학 평균이 다르죠. 자, 여기에 우리는 초점을 잘 맞춰야 됩니다. 그럼 2022학년도 대입 전형에서부터
수시를 60%로 축소하고 정시를 40%로 늘리겠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정부에서. 그리고 대학들이 여기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제 수시가 60%좀 줄고 정시가 40% 정도로 늘어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 큰 오류가 생긴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것도 역시 전국 평균이에요. 전국 평균으로 봤을 때 정시가 40% 정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상위 15개 대학, 서울 상위 15개 대학 평균으로 또 좁혀서 들어가면 앞서 21학년도까지 서울 상위 15개 대학의 정시 비중이 높아졌던 것처럼 수능에 별표를 쳐놨죠. 수능의 선발 인원이 50%, 거의 절반에 가깝게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직 대학에서 발표를 한 4월 달쯤에 할 겁니다. 매년 봄에 하는데 서울대를 출발로 해서 연고대, 서성한, 중경외시 다 이렇게 차례대로 입시 전형에 대해서 이제 단해 연도를 발표를 해요. 그거 한번 보시면 거의 정시, 수능으로 대학 가는 비율이 50% 가깝게 확대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예측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시 비율이 30% 수준이다? 40% 수준이다? 아니에요. 2020학년도 15개 주요 대학 정시 정원이 40%가 이상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이 수능에 대한 차지하는 생각하는 그 비중이 훨씬 더 높아질 거다라는 거 유념하셔야 되고요. 다음 그래프는 학생 수 변화입니다. 우리가 대입 변화에서 최근에 아주 그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절대적인 인구 감소, 그리고 학생 수 변화입니다. 아이를 낳지 않죠. 저출산 시대이기 때문에 학생 수가 2020학년도부터 급감했어요. 그리고 2022학년도 보시면 살짝 오르긴 하지만 그래도 전국에 40만 명대입니다. 자, 이 인구가, 아이들의 인구가 학생 수가 주는 것이 과연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내신에 혹은 정시에,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다 수치를 예상은 보시면 알겠으니까. 자, 결론만 말씀드리면요,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대입 경쟁률은 당연히 낮아집니다. 경쟁률은 낮아져요. 그러나 내신 관리에는 어렵습니다. 내신을 관리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우리 아이들의 시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들을 해요. 왜냐하면 자, 학생 수가 감소하게 되면 내신에서 1등급 비율이, 자, 이보세요. 1등급과 2등급이 나와 있는데요. 1등급은 4%, 2등급은 11% 안에 들어야 되는 거 다 아시죠? 자, 1등급은 4%. 예를 들어서 523명, 고3 학생이에요. 고3 학생이 523명인 학교, 고2가 387명이고요. 고1은 340명입니다. 어느 특정한 학교를, 학생 수를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자, 보시면 523명일 때는 1등급이 되려면 전교 21등 안에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387명일 때는 15명, 340명일 때는 14명으로 줄어들어요. 다시 말하면 1등급 맞기가 쉽다 어렵다?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2등급도 마찬가지. 이 등급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3등급 비율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니까 더 내려갈수록 이 차이가 등급 안에 들어가기가 더 힘들어짐을 알 수 있어요. B고교도 마찬가지. 그래서 전체 학생 수 감소가 아니라 전년 대비 감소 비율이 중요하고,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내신 합격선이 하락할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하지만 상위권 대학은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거의 1.5등급 안에, 1.8등급 안에는 들어가야 되겠죠. 어찌됐든 내신을 따기가 좀 더 어려워진다라는 얘기고요. 내신은 지나온 걸 가지고 하는 거고, 수능은 앞으로 있을 시험을 대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은 내신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2학년 정도 되면, 2학년 여름방학 정도까지가 되면 정시로 좀 더 비중을 가야 될지, 아니면 내신을 끝까지 고3 때까지 챙겨야 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상담 후에 결정을 내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과연 2022학년도부터는 수능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그죠? 수능과 수시에서도 일부 논술, 이런 것들에 대한 큰 변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 아시다시피 20학년도 이전 영어, 한국사가 절대평가가 됐었죠. 21학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22학년도에부터는 주목할 만한 부분이죠. 제2외국어, 그리고 한문도 절대평가가 돼요. 지금 고3 학생들은 이미 다 알고 있을 텐데, 자, 그래서 영어가 절대평가된 이후로 수학, 국어, 탐구 영역이 어때요? 비중이 더 높아졌죠. 난이도도 올라갔고요. 국어 같은 경우. 제2외국어까지 절대평가가 된다. 제2외국어를 사탐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대학들이 이제는 힘든 거죠. 그죠? 제2외국어를 사탐으로 대체할 수가 없으니까.
사탐을 제2 외국어로 대체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타 과목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거고요. EBS 연계율이 70% 왔다 갔다 했습니다. 위아래. 국어 같은 경우는 뭐 많이 나올 때는 78%까지 나왔었는데요. 이제 50% 이하로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국어를 예를 들면 50% 이하로 수능에서 EBS 연계율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낯선 지문, 낯선 작품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상승할 것이다. 됐죠? 그리고 자기소개서는 대폭 간소화되고요. 글자 수가 확 줄어들어요. 그리고 교사 추천제가 폐지됩니다. 교사 추천서가 폐지됩니다. 학교에서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들이나 뭐 학교에 건전한 비판 내지는 건의사항 이런 거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께 밑보이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에 주저주저 했던 친구들이 있죠. 이제 목소리를 내도 돼요. 자, 교사 추천제가 폐지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논술 전형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단계적으로 폐지를 유도하고 있으나 폐지되기는 어렵고요. 축소하는 수준으로 합의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적성고사가 폐지됩니다. 논술 전환 비중이 좀 높아진다는 얘기인데요. 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으로 수능 위주의 전형 비율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30% 이상이다, 뭐 40%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40% 이상, 50% 가깝게 수능의 비율이 많이 늘어날 거다라는 거고요. 정시에 대한 대비 더 강화하셔야 됩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약화될 전망이에요. 논술이나 교과 전형에서. 그래서 수능 내신을 좀 잘하는 친구들은 수능 최저에 대한 부담을 좀 줄여둔다라는 거고요. 출제 범위를 과목별로 살펴보면 국어만 할게요. 국어학원이니까. 자, 국어는 독서와 문학 그리고 화법, 이 독서와 문학이 공통으로 보고요. 30문항이. 나머지 15문제는 화법과 작문 그리고 언어와 매체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선택형 시험을 본다 이런 얘기죠. 수학도 수원수투는 공통인데 확통이나 미적이나 기하는 선택 과목으로 이렇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국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2021학년도 수능 이전에는 그냥 문이과 다 할 것 없이 예체능 할 것 없이 공통적으로 화법, 작문, 문법 1번부터 15번까지 출제가 됐어요. 5문항 이렇게. 그리고 독서가 16번부터 30번. 뭐 문항의 번호는 약간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15문제가 독서 비문학이라고 하죠. 출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문학이 15문항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이게 2022학년도부터 선택 과목 빨간색으로 해놨죠. 선택형 이제 시험지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수능장에서 화작을 선택한 친구들이냐 언매를 선택한 친구들이냐에 따라서 다른 시험지를 본다는 얘기죠. 독서와 문학은 그대로 봅니다. 그대로 보고요. 화법, 작문을 선택 과목으로 선택한 친구들은 언어와 매체를 보지 않고 화작만 본다는 건데 언어와 매체가 뭐예요? 라고 질문하는 경우가 있는데 언어 매체는 기존의 문법이라고 보면 돼요. 문법. 그래서 기존의 이 문법 문제에 해당하는 것이 90% 이상이 이 언어 매체에서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글쎄요, 모르겠어요. 좀 골고루 잘하는 친구들은 조금 손해를 볼 가능성도 있고요. 아니면 문법을 못했다, 나는 문법이 약하다 하는 친구들은 화작을 선택하면 유리하고 화작이 조금 어려워야 하는 친구들은 언어 매체, 문법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언어 매체를 선택하면 좋으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영역에 해당되는 공부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유념하셔야 될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저희 국어생각 친구들은 화작보다는 언매를 좀 했으면 좋겠다, 언매를 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제가 3년 전부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존의 학생들한테 지금 현재 여러분 다니고 있는 학생들한테 화작 선택할래, 언매 선택할래 라고 2학년 때, 고2 때 물어보게 돼 있어요. 학교에서 조사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학생들은 화작이 어려울지 언매가 어려울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느냐? 기출문제, 2021학년도 이전 거 가지고 판단을 해요. 그러면 기출문제는 그동안 쭉 수능에서 화작은 굉장히 쉬웠어요. 쉬웠는데 문법이 어려웠죠. 문법 5문제에서 3점짜리 하나, 그리고 난이도 높은 거 하나, 이렇게 한 2개 정도 틀려도 1등급을 만든. 그죠? 그래서 문법이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따라서 일반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을 올라가는 친구들은 화작을 선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 기출문제에서 화작은 쉬웠거든요. 그래서 화법, 작문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점수를 기존처럼 잘 맞을 수 있지 않을까? 문법은 어려워. 언매는 문법이래. 그래서 언매를 기피하는 이런 현상이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고요. 벌어질 겁니다. 자, 그런데 자세히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면 이 문법에 해당하는 5문항이 있죠. 이걸 화작으로 출제를 한다는 얘기예요. 문법이 빠지니까. 그러면
이 문법 5문제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3점짜리와 또 오답률 높았던 문항 2개, 3개 정도 되는 그 난이도로 화작 문제를 출제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듣고 계시나요? 그러면 5문항이 어려운 문제가 나오겠어요? 쉬운 문제가 나오겠어요? 화작이 어려운 문제가 나옵니다. 화작은 화법작문 어렵게 문제 내면요, 선생님들도 잘 못 풀어요. 참고하세요. 자, 언어 매체를 봅니다. 그러면 언어 매체는 문법이라는 얘기인데, 이 문법은 자, 기존의 요 난이도 그대로 유지가 될 거고요. 5문항은. 그러면 10문항이 추가가 되는데, 이 10문항은 기존의 화법 작문 난이도에 맞춰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아주 쉽게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언매를 선택한 친구들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법 쪽은 배우면 배운 만큼 답이 정직하게 실력이 향상되는데, 화작은 글쎄요, 이 화작은 오랜 경험으로 봤을 때 많이 공부한다고 잘 맞추고 뭐 조금 공부한다고 못 맞추고 이런 영역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문제 내기도 좀 어려울 거고, 내신에서. 그래서 언매를 선택하는 그런 것이 하나의 팁이라면 팁입니다. 참조만 하시기 바라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서나 문학의 중요성은 그대로 유지가 될 거고요. 화법, 언매에 대한 이야기는 방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학도 변화가 생기는데 저희 수학생각이 따로 있고요. 저희 수학생각 원장님께서 설명에 따로 하실 거니까 저는 스킵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절대평가 과목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제2외국어 한문까지도 절대평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EBS 연결도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기존에 제2외국어나 한문으로 탐구 과목을 대체 가능한 그런 대학들이 있었습니다. 2019학년도까지. 그러나 이제 2022학년도부터는 힘들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뭐 아랍어 제2외국어 선택해서 등급 따려고 했던 친구들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자, 학생부 자소서 추천서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앞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교사 추천서가 폐지된다. 학교장 추천서 이런 거 폐지된다라는 거고요. 자기소개서 500자 정도로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보다는 뭐 성적 보겠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면접도 조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요. 그래서 그냥 내신 잘 보는 친구들은 교과나 학종으로 대학에서 뽑겠다는 거고, 아니면 수능 잘 봐서 와, 정시로 와, 이런 얘기입니다. 대학에서 요구하는 건. 자, 학종에 대해서도 뭐 소논문 활동 미기재됩니다. 학생부의 모든 활동에 미기재가 되고요. 자율동아리도 기재 동아리 학년단 1개로 제한됩니다. 뭐 객관적으로 그냥 뭐 무슨 동아리 활동했으면 요 정도만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격증 뭐 이런 것들은 미제공되고요. 봉사활동도 특기사항은 삭제되지만 봉사활동 시청 현행대로 입력이 가능해요. 그러나 글쎄 이렇게 봉사활동이 많이 반영될지는 조금 미지수고요. 방과 후 학교도 한때 많이 들었었는데 이제 학생들 미기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글자 수도 보시면 여기 많이 줄어들었어요. 자, 논술이 축소됩니다. 폐지라는 것보다는 축소라고 보는 게 맞고요. 적성고사는 폐지가 됩니다. 폐지가 되는데 적성고사는 한 4, 5등, 6등급 이런 친구들이 많이 적성을 그동안 봤었죠. 가천대, 삼육대 뭐 이런 데들이 조금 적성으로 재미를 봤던 대학들이고요. 서경대, 뭐 한신대, 고려대 세종 캠퍼스, 수원대 가까운 데 있죠. 한성대나 뭐 홍대 세종, 산업기술대, 뭐 과학대로 바뀌었지 이름이. 과학. 이 적성고사가 인원이, 그런데 적성고사를 폐지하면 이 인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정시 인원을 좀 늘리고요. 수능으로 뽑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논술로 일부 전환시키는 그런 대학들이 있습니다. 고려대 세종, 수원대, 가천대는 논술로 전환하여 뽑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총 1711명입니다. 적지 않은 숫자죠. 그래서 좀 중위권 친구들, 약간 중위권 친구들은 이런 논술로 대학을 노려보는 것도 좋은 방안 중에 하나입니다. 논술은 폐지하기는 어렵고요. 축소에도 도전 가치는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논술을 폐지하려고 하는 이유는 논술이 교과과정 안에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폐지를 하자라는 거고요. 논술을 국어에서, 아까 화법 작문이 있었죠. 장문에서 국어 수업을 통해서 공교육에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논술과 장문의 차이점은 논술은 300자 이상, 장문은 300자 이하 글쓰기를 장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학교에서 글 쓰고 하는 것들을 조금 더 강화하겠다라는 겁니다. 짧은 글. 네, 끝으로 우리 고등학교 1, 3학년 친구들이 대학을 가는 방법 앞서 쭉 보셨던 것처럼 수시로도 대학을 가고요. 정시로도 대학을 갑니다. 수시에서 논술 전형도 소수이긴 하지만 힘들겠지만 도전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신은 1, 2학년 때 내신이 조금 안 나온 친구들 어떡할 거냐? 뭐 포기해요? 그러지 않습니다. 내신이 1등급, 2등급 정도까지 이제 그러면 11%, 300명 기준에서 33명
조금 너그럽게 해서 40등 안에, 전교에서 문이과 합쳐서 40등 안에 들어야 그래도 웬만큼 수시를 활용해서 교과든 학종이든 대학에 진학할 수가 있는 거고요. 내신을 조금 망쳤다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수능 공부하면 됩니다. 수능 공부. 그런데 요즘에 또 내신도 수능용으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죠. 여러분들 학교에서 내신 시험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내신 공부 겸 수능 공부 겸 공부라고 하는 것은 이제 큰 격차가 생기지 않아요. 내신이든 수능이든. 그래서 국어다 그러면 국어를 수능인 공부를 평상시에 열심히 하면서 내신 때는 1학기 중간, 2학기 중간, 뭐 1학기 기말, 2학기 기말 이렇게 내신 기간에는 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고 시험을 보는 겁니다. 내신 좀 낮게 나왔다고 해서 절대 기죽으면 안 돼요. 알겠죠? 그리고 내신 잘 나오는 친구들도 절대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최저에서 떨어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일부. 그래서 수능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저희 국어생각에서는 8개월 동안 수능 정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요. 고1은 터닫기, 고2는 다지기, 고3은 마무리. 그리고 내신 대비는 4주에서 5주 정도 한번 내신 대비할 때 학교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와 정시를 다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연간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와서 공부하는 친구들은 다 알죠.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자, 입시 생각, 대입시의 변화, 특히 2022학년도부터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큰 중요한 사항들 위주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2부에서 저희 국어생각학원이 어떻게 내신과 수능에 대해서 수업이 진행되는지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어생각 온라인 설명의 2부입니다. 저 2부에서는 국어생각학원의 고3 학생들 1년 커리큘럼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저희 국어생각 제3기생들입니다. 올해 내년에 고3이 되는 친구들이죠. 2021년에 고3이 되는 친구들 저희 학원에서 가장 기대를 많이 걸고 있습니다. 3기생이고요. 3기생들은 현재 수지 광교해서 10개 반이 수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저희가 친구들한테 늘 하는 얘기입니다. 수업 시간에 국어의 힘으로 장학금 받고 대학 가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국어까지 잘하는 친구들이 있고 초상위권, 국어만 못하는 그냥 상위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어까지 잘해야 되니까 끝까지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국어생각 고3 학생들 이제 수능 때까지 10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10개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크게 고3들은 6월 모의고사 그리고 9월 모의고사, 평가원에서 주최하는 모의고사는 6월달과 9월달 두 번이 있고요. 그리고 11월달은 실제 수능이죠. 실제 수능이고요. 고3 긴장감도 좀 있고 매년 보면 아이들 보면 너무 이렇게 긴장도 하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막연한 그런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요. 제가 수업 첫 시간에 개강날 전반적인 학업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예정입니다. 1월 달에는 개념 정리를 한 2, 3주 정도 할 거예요. 2, 3주 정도 하고 1월 말에 EBS 수능 특강이 이제 출시가 됩니다. 서점에 가면 EBS 수능 특강을 구입할 수가 있는데요. 수능 특강이 나오면 바로 수업을 진행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국어생각하고는 한 2주 정도 집중적으로 연구합니다. 연구해서 수업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월 초부터 6월 모의고사 때 6월 정도까지 해서 EBS 교재는 수능 특강을 나가게 되고요. EBS 교재는 수능 완성이라고 하는 교재가 한 5월 달쯤에 또 출시가 돼요. 그래서 EBS 수능 완성과 EBS 수능 특강이 각 문학편, 독서편, 화작, 언매편 이렇게 나올 예정이고요. 이 교재들을 9월 모평 때까지 해서는 다 끝내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1학기라고 하는 6월 모의고사 전에는 기본 개념들, 심화 개념까지 해서 수능 특강 위주로 진도를 나가고요. 9월 모평, 6월 모평이 끝나고 나면 9월 모평 때까지는 기출문제에서 오답률 높았던 문제 그리고 EBS 수능 완성을 9월까지 해서 진도를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9월 모평 끝나고 나서 11월 수능 때까지는 한 2개월 정도 남거든요. 보통 이제 100일도 조금 채 남지 않습니다. 한 70일 정도 남을 텐데 그때는 이제 실전 모의고사를 진행을 해요. 그러면서 각 개인별로 자주 틀리는 어떤 영역이랄지 문제에 대한 약점 클리닉을 진행을 해주고 매년 이제 마지막 요 스퍼트라고 하는데 마지막 11월 달 수능 전에 한 2개월 정도가 상당히 중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종강 때까지 끝까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고3 선배들이 잘 됐습니다. 수능도 잘 보고 대학도 잘 갔어요. 이 1년 정도 10개월 정도 고3 수능을 위해서 수험 생활을 하다 보면 고비가 몇 차례 옵니다. 부모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요. 먼저 첫 번째 고비는 3월 달에 와요. 좀 빨리 오죠. 자, 3월 달에 교육청 모의고사를 보는데요. 이 교육청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교육청 3월 달 모의고사는 약간 난이도가 어렵게 출제를 해요. 매년 보면. 이유는 뭐냐면
3월 달에 바짝 긴장을 시키기 위해서, 고3 학생들을 긴장시키기 위해서 3월 교육청 모의고사를 좀 난이도를 세게 내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학교 선생님들이, 거의 전국에 계신 학교 선생님들이,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고3 담임 선생님들 특히나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야, 니들 3월 교육청 모의고사 점수가 수능 점수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면 3월 달에 못 본 친구들은 굉장히 낙심합니다. 어떡하지 하면서 방황하죠. 그런데 제가 저희 제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3월 교육청 모의고사 보고 나서 눈과 귀를 닫아라. 왜냐하면 3월 교육청 모의고사 보고 나서 학교 선생님들이 하는 말씀은 4대 거짓말 중에 속한다. 3대 거짓말이 뭐죠? 그렇죠. 나이 드신 분께서 아유 늙으면 일찍 죽어야지 하는 거. 또 뭐 있죠? 두 번째는 뭐 내일부터 다이어트 할 거야. 세 번째는 노처녀가 나 절대 시집 안 갈래. 뭐 이런 거라고 하는데요. 4대 거짓말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학생, 학부모님들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3월 교육청 모의고사를 잘 본 친구는 만약에 1년 동안, 10개월 동안 잘 봤다고 해서 공부를 하나도 안 하면 11월 모의고사 잘 볼까요? 그 점수가 그대로 유지가 될까요? 반대로 3월 교육청 모의고사를 망친 친구들은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11월 달에 똑같이 나온다면 뭐 의미가 없겠죠. 차라리 다른 거 하는 건 낫지. 그래서 이 고3 수험생들에게는, 학생들에게는 3월 교육청 모의고사가 수능 점수야 라고 하는 건 정말 가혹한 얘기입니다. 가혹한 얘기고 그냥 눈과 귀를 닫고서요 꾸준히 열심히 해서 수능날 성공하면 됩니다. 선배들한테도 제가 많이 얘기했던 내용이고요. 선배들도 눈, 귀 닫고 학원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 얻은 선배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1년 동안 EBS 하면서 전체적으로 전 영역별로 개념과 문제 푸는, 문제 유형에 따른 접근법, 그리고 마지막 이 2달 동안에는 또 실전 모의고사 하면서 와서 하나 풀고 하나 숙제로 내주고요. 2개를 해설 강의를 해주는데 이때 강조하는 게 문제 유형별로 접근하는 거. 그 다음에 시험 운영 능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80분 안에 125가지의 선택지를 잘 판단해내는 능력. 그리고 시험을 앞에서부터 푸는 게 아니라 뭐 자기가 강한 부분부터 덤벼라라는 등의 이런 팁들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꾸준히 자리를 지켜서 수능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년 고3 설명회를 끝나고 나거나 아니면 개강에서 학생들이 질문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신 시험은 어떡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해요. 자, 고3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학기 기말고사, 중간고사 2개의 시험만 챙기면 됩니다. 그리고 2학기 시험은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대비를 하면 되는데 고3은 저희 학원에서는 중간고사, 내신, 그리고 기말고사 대비를 따로 진행하지는 않아요. 따로 진행하지는 않고요. 공식적으로는. 왜냐하면 EBS 수능 특강에서 1학기 중간고사가 거의 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기말고사는 수능 특강하고 수능 완성 앞부분 일부 들어갑니다. 아니면 수능 특강 후반부 이렇게 해서 시험 범위가 들어가요. 그래서 2월, 3월, 4월, 5월, 6월까지 수능 특강을 열심히 정규 수업을 들으면 그게 곧 내신 대비가 되는 거예요. 1, 2학년 때는 교과서 따로, 뭐 수능 따로, 내신 따로 이렇게 했었는데요. 3학년 때는 그럴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올해부터 이제 2022학년도부터는 수능에서 외부 지문이 많이 나오고 그 수능 EBS 교재 연계율이 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각 학교에서도 외부 지문이라고 합니다. 외부 지문을 출제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 외부 지문이라고 하는 건 고3들은 거의 뭐 1, 2학년 때 그런 프린트가 아니고요. 수능, 모의고사 기출문제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좀 풀면서 수능 국어 문제를 풀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친구들이 내신까지도 잘 보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학기 내신 시험은 따로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고요. 그 정규 수업을 잘 들으면 된다. 그리고 그 내신 기간에는 그런데 2주 동안 휴강을 해줘요. 휴강을 해줍니다. 학교별로 조금 그 일정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규반 수업을 2주 동안 휴강을 하고요. 특별히 뭐 자료를 요청하거나 교과서에서 뭐 출제를 한다 하는 일부 학교들이 있는데 그런 학교들은 따로 저희가 재원생들에게 챙겨주니까 그런 친구들은 별도로 요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신은 1, 2, 3학년 총 합쳐서 10회 응시한 걸 평점을 내서 대학에 지원을 하게 돼 있죠. 교과나 학종에. 그래서 내신 끝까지 잘 챙기시되 정규 수업 빠지지 말고 열심히 들으라라는 얘기입니다. 고3은 수시와 정시의 차이점에 대해서 입시 생각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50대 50까지도 갈 수 있다. 정시 반영 비율이 수능으로 뽑는 인원이 50% 정도가 될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수시는 자기가 지나온 내신 시험의 결과를 가지고 분석해서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발자국을 이렇게 검정색으로 해놨죠. 이미 찍힌 겁니다. 찍힌 발자국을 가지고
선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 알 거예요. 학생들도. 내가 1, 2학년 때 8번의 시험에서 어느 정도 성적이 나왔는지, 내신 성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고3 1학기 중간 기말에서 뒤집는다는 것은 좀 현실적으로 많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고요. 뒤집는다기보다는 현상 유지 내지는 살짝 올려주는 뭐 그 정도 선에서 분석을 해서 1학기 중간 기말, 고3 1학기 중간 기말까지 해서 이제 수시에 지원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논술과 수능은요. 논술과 수능은 아직 치러지지 않았죠. 수능은 11월 달에 있고 논술은 뭐 수능 전후로 각 대학에서 실시를 합니다. 그 논술 준비하고 수능 정시 과목별로 수능 준비해서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내신은 교과나 학종은 지나온 걸로 어플라이를 하는 거라면 수능은 아직 가능성이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꾸준히 열심히 논술과 함께 준비를 하는 것이 내신이 조금 안 나온 친구들이 교과나 학종으로 그 성적으로 내신 성적으로 지원했을 때보다 훨씬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내신 뭐 이 정도 나와서 맞춰서 그냥 교과나 학종으로 갈지 아니면 논술 수능으로 좀 더 나은 대학을 도전을 해볼지 뭐 그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이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논술 내신 좀 안 나온 친구들은 논술이나 수능을 보고 열심히 하면 더 좋은 결과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수능을 공부를 하려고 하니 어렵더라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특히 국어가 최근에 몇 년 동안 굉장히 어렵게 출제되고 있어서 변별력을 갖춘 과목으로 이제 자리매김을 좀 했죠. 오히려 최근 1, 2년 보면 수학보다도 국어가 더 수능에서 변별력이 있고 국어를 잘 본 친구들이 정시 지원에서 유리한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자, 올해 수능입니다. 올해 봤던 여러분 1년 선배들이 봤던 수능인데요. 점수가 평가원에서 한국교육평가원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데이터가 나왔는데 그걸 바탕으로 해서 보면 국어 1등급 맞은 친구들이 표준 점수로 대학을 가기 때문에 등급은 별 상관없어요. 최저 맞추는 용이고 정시에서 대학은 표준 점수로 갑니다. 표준 점수가 141점이에요. 1등급 맨 밑에 있는 친구가. 그리고 수리 가형, 수학 가, 나형을 보면 수학 가가 130, 수학 나가 131이에요. 그러면 얼추 비슷한 것 같죠? 표준 점수가. 그런데 통계는 항상 뭐가 있다고요? 오류가 있어요. 통계 오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자, 시각을 좀 달리 보면 과목별로 만점자를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밑에 보시면 별표 쳐놨죠? 국어 원점수 100점, 만점이라고 해요. 다 맞았어. 그러면 100점이죠? 수학, 가형, 나형도 100점을 다 맞았어요. 아, 얼마나 좋아, 그지? 자, 그런데 국어 100점 맞으면 표준 점수가 144점이 됩니다. 144점. 여기 131점이라고 위에 나와 있는 거는 1등급 컷에 걸려있는 친구고요. 그 친구의 점수고, 여기는 국어를 100점 맞은 친구는 144점. 그럼 수학을 100점 맞은 친구는 어떻게 될까? 수험생은 137점이에요. 가형, 나형이. 자, 뭔가 와 닿으시죠? 그러면 국어 100점 맞은 친구와 수학 100점 맞은 친구가 원점수는 100점으로 갔지만 표준 점수는 약 7점 정도가 차이가 나요. 그래서 국어가 똑같이 1등급, 수학이 똑같이 1등급이라 하더라도 표준 점수로 차이가 좀 많이 생기는 과목이 바로 국어다. 이런 얘기죠.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요. 국어 난이도가 조금 높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하지 말고 난이도 높은 과목을 더 잘 맞는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어 난이도가 이렇게 높게 최근에 수능에서 유지되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영어 절대평가입니다. 영어가 절대평가되면서 국영수 주요 과목 중에 영어 반영 비율이 굉장히 약해졌죠. 따라서 다른 과목이었던 국어의 난이도나 중요성이 더 높아진 거죠. 또 하나는 우리 청소년들이 의사소통에 너무 취약해요. SNS 시대 때 자기들끼리 이렇게 소통하면서 많이 자기들만의 언어, 급식체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쓰죠. 그래서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국가 정부, 교육부의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 특히 모국어 사용 능력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평가원에서는 수능 국어 영역에 대한 난이도를 높이고 있고요. 이에 발맞춰서 각 학교에서 치루어지는 고 1, 2, 3학년 내신 시험도 같이 덩달아서 난이도가 뛰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는 향후 쉽게 난이도가 떨어지지는 않을 전망이에요. 그래서 국어를 만만하게 보면서 어렸을 때부터 수학, 영어, 과학 이런 위주로 공부를 해왔던 친구들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올라가면서 점점 국어가 만만한 과목이 아니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국어를 잘 해야 됩니다. 국어를 잘 하면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표준 점수가 굉장히 높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표점으로 대학을 가니까 대부분의 대학들이. 자, 영어 절대평가, 그리고 의사소통 취약, 더군다나 EBS에서 반영률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뭔가요? 국어 난이도가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EBS 반영이 안 됐을 때, 그때 굉장히 수능 그 난이도가 높았거든요. 그래서 본 작품이나 지문이 나오는 거랑 안 본 작품이나 지문이 나왔을 때랑 체감 난이도는 훨씬 다르죠. 높아집니다. 그래서 국어 어려운 문제에 대비하는 그런 고3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2022학년도부터 또 달라지는 고3 수능 국어, 바로 선택형으로 간다는 건데요. 문학과 독서는 입시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통으로 가고요. 엄매가 15문제가 출제가 된다라는 거, 아니면 나는 엄매 싫어요, 화작, 화법과 작문 하고 싶어요 하는 친구는 화작 시험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처음으로 2022학년도 수능에서부터 시험지가 두 종류가 나온다는 얘기고요. 예전에 A형, B형 뭐 이렇게 출제된 적이 있었는데, 이과생들은 A형, 예체능이나 이과생들은, 문과생들은 뭐 B형, 그래서 난이도에 좀 차이를 뒀었는데요. 이번에는 난이도의 차이라기보다는 선택 과목별로 같은 국어 그 45문제 중에 15문제 정도는,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가 되겠네요. 3분의 1은 아예 아이들이 선택한 과목을 볼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고요. 문학과 독서가 여전히 30문제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문학과 독서는 뭐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변수는 엄매, 화작을 선택한 친구들 고3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요. 고3 수업은 저희 국어생각에서는 이렇게 할 예정이에요. 수업이 주 1회에 3시간이잖아요. 그죠? 3시간 수업인데, 기존 시간표를 최대한 흔들지 않는, 변화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가 우리 친구들 중3 때부터 거의 예비고일 때부터 지금 2년 반 넘게 같은 시간표로 쭉 오고 있잖아요. 시간표의 안정성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수험 생활에 있어서. 그래서 시간표를 바꾸지 않고 있는데요. 약간의 변화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협조를 좀 부탁드립니다. 문학과 독서를 2시간 동안 진행을 할 거고, 기존 뭐 A반이라고 치면 그 A반 듣던 친구들이 7시에서 저녁에 10시다 그러면 7시에서 10시에 이거 화법과 작문, 언어 매체를 다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앞에 조금 일찍 6시 정도부터 오게, 그죠? 6시 후에 와서 예를 들면 선택 과목 하나를 하고, 이게 화법이 될지 뭐 엄매가 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화법하는 친구들은 좀 일찍 와서, 예를 들면 화법을 1시간 먼저 한다 그러면 1시간을 선택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문학 독서를 듣고요. 뒤에 엄매를 만약에 선택한 친구들이 뒤에 1시간을 선택으로 놓는다면 7시에 와서 문학 독서를 하고, 뒤에 9시까지 하고요. 10시까지 1시간은, 9시에서 10시까지 1시간은 뭐 선택 과목을 한달치, 이렇게 해서 3시간 수업을 맞출 예정입니다. 이해되셨나요? 화법이 먼저 올지, 뭐 언어 매체 선택한 친구들이 먼저 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반 친구들이 나중에 결정이 되면, 수요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결정이 되면 조금 일찍 오는 친구들도 있을 예정이에요. 그렇게 해서 3시간 맞출 겁니다. 전체적인 2021년에 고3 친구들의 시간표를 잡았습니다. 어느 정도 잡았는데요.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7시에서 기존에 10시 수업이었던 거를, 이제 선택 과목을 좀 하는 친구들은, 한 과목 하는 친구들은 6시에 와서 9시에 가고요. 뒤에 또 다른 선택 과목 하는 친구들은 7시에 와서 10시에 3시간 맞춰서 가는 그런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문학과 독서는 공통으로 듣는 부분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A반이다 그러면 A반에서 문학 독서는 같이 듣는 거고요. 기존처럼 화작이나 엄매를 선택한 앞타임에 오는 친구들, 뒷타임에 오는 친구들 조금 분리해서, 선생님은 4시간 수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기존대로 3시간 수업을 듣는 거고요. 광교나 수지 시간표 잘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세한 시간표는 저희 네이버 블로그 잘 아시죠? 블로그 시간표에, 고등부 시간표에 올려드릴 테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국어뿐만이 아니라 논술로도 대학 갈 수 있다라고 했죠. 과학 논술은 지금은 섭외 중입니다. 섭외 중이고요. 인문 논술은 선생님 섭외가 돼서 먼저 인문 논술에 대한 시간표를 공지를 해드립니다. 수지는, 수지 고3은 화요일날 저녁 시간대, 일요일날 저녁 시간대입니다. 저희 논술 이경준 선생님께서 여러분들 논술로 또 역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실 거예요. 광교는 목요일날 오후 7시에서 10시, 그리고 일요일날 오전에 9시부터 12시가 인문논술 시간표로 잡혀 있어요. 논술 신청할 친구들은 학원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선배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수업 시간에서 제가 학생들에게 많이 얘기했죠. 올해도 마찬가지
종강에까지 끝까지 나와서 날저기, 어학, 뭐 자원급제 열심히 끝까지 했던 학교를 밝히기 좀 그렇네요. 근처에 있는 학교입니다. 고3 한 선배의 실제 수능 점수입니다. 처음에 2학년 말 때 왔었던 것 같아요. 12월 달쯤에 4등급이었습니다. 모의고사 4등급. 뭐 내신도 별로 잘 나오지도 않는데 뭐 어떻게 해요 했던 기억이 있네요. 학교에서는 계속 선생님이 수시로만 가라, 뭐 정시는 힘들다 이랬던 친구인데요. 자, 4등급, 6월 모평에 3등급 맞았습니다. 또 열심히 해서 가장 이상적이죠. 4, 3, 2, 1 수능날 1등급 찍었어요. 찍었습니다. 끝까지 아파도 나오고 좀 거리가 있어도 왔던 친구인데 실제 시험 지역이 넣어놨습니다. 이름은 끝자리는 생략하고요. 자, 국어 1등급 찍힌 시험 성적표입니다. 성적표고요. 뭐 이 외에도 많은 친구들이 잘 봤는데 일단은 성적이 좀 가장 이상적인 그래프를 그린 선배를 사례를 넣어놨어요. 자, 코로나19 시대입니다. 현장 강의가 어려울 경우 저희 국어생각학원은 비대면 수업으로 이 코로나 시대를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철저한 방역으로 실시간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줌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밴드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로 저희는 밴드로 해요. 왜냐하면 줌은 그 화질이 별로 안 좋아요. 음질하고. 그래서 저희가 테스트를 다 해봤는데 밴드가 가장 좋다라는 결론을 내려서 밴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수업 시간은 현장 강의보다 2.5배 더 준비하거나 진행하기가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친구들은 뭐 비대면으로 하면 수업 뭐 그냥 좀 쉬었다 올래요. 뭐 이런 친구도 가끔 있습니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학부모 입장으로서 집에서 이렇게 방 안에서 컴퓨터로 수업 듣고 하는 거 보면 좀 속 터질 때가 있죠. 그런데 이 시대적으로 우리가 모두가 다 겪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는 이 기간에 수업을 안 듣는 것보다는 현장 강의를 통해서 듣는 게 가장 좋겠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모두가 다 라이브 수업이나 동영상 강의로 대체할 때는 그걸 대체함으로써 시간과의 싸움이잖아요. 그 시간에 그냥 놀아버리는 것보다 그 시간에 수업을 못 듣거나 안 듣는 것보다 어떻게든 열심히 듣는 것 태도가 더 바람직하겠죠. 특히 고3 같은 경우는 뭐 코로나 핑계만 대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 강의 듣듯이 생생하게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니까 만약에 도중에 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나 또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적극적으로 비대면 수업, 실시간 라이브 수업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학부모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8월 말 9월 초 수시 응시를 하고요. 또 수능 본 후에 정시로 대학을 지원을 할 텐데 어떤 대학을 쓸지 굉장히 고민이 많죠. 저 같은 경우는 제자들에게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대학을 가라고 합니다. 모두가 스카이대를 갈 수는 없는 게 현실이죠. 그래서 모두가 행복한 삶의 초석이 되는 각자 각 인생에서 그런 대학에 진학하길 희망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저희 국어생각에서 이루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생각, 영어생각도 고3 수업이 있어요. 자세한 시간표 문의는 학원으로 국어생각 학원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직접 뵙고 저희 학원에서 오프라인 설명회를 통해서 오시면 직접 눈도 마주치고 같이 이렇게 즐기면서 부모님이나 학생들에게 안내를 해드려야 되는데 온라인으로 먼저 찾아뵙게 된 점 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학원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3 친구들 대박 냅시다. 감사합니다.